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신용장의 유효성, 신용장의 장점, 신용장을 사용하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셀러 입장에서는 외상거래지만 대금거래 회수가 좀 안전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렇죠? 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용장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수출사에게는 대금 회수의 확실성이 높아진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용장으로 결제를 받는다라는 거는 일단은 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외상인데도 대금 회수가 안전하다, 좀 확실하다 라고 느끼는 거는 뭐예요? 신용장이란 것 자체가 외상대금에 대한 지급 약속을 은행이 해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물건은 바이어한테 외상으로 주고 돈은 은행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직접. 그 다음에 은행이 1차 채무자가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셀러 입장에서는 선적을 한 다음에 대금을 바로 은행한테 청구한다는 거죠. 은행한테. 바이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용장 방식 거래일 때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잘못된 게 아니고 착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일단은 신용장 거래라도 선적한 다음에 바이어한테 청구해 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바이어가 지급을 안 하면 그 다음에 은행한테 청구하면 은행이 준다는 거구나.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요. 선적한 다음에 무조건 은행한테 청구한다. 그러니까 신용장이 개설되는 순간부터 그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의 의무는 은행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금 회수의 확실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TT 거래나 주식 거래 방식일 때 이때는 그러니까 TT 거래 외상 선불이 아니고 후불일 때 외상일 때 아니면 주식 거래 DA나 DP 방식일 때 이때는 선적한 다음에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바이어한테. 예, 청구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바이어가 지급인이에요. 근데 신용장이 발행되는 순간에 지급인이 누가 된다? 은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신용장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TT 방식이나 추신 방식보다는 안전하다. 그래서 바이어가 만약에 외상으로 거래하자라고 얘기하면 먼저 오케이 외상 해줄 수는 있어. 물론 선불이면 좋겠지만은 외상 해줄 수는 있어. 그러나 LC 방식이어야 해. 이렇게 먼저 협상할 때 하면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동의 안 하면 바이어가 동의 안 하면 근데 나는 물건을 꼭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때는 추신 방식으로 물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추신 방식도 안 되겠다. 너 어음 발행했을 때 내가 혹시라도 자금이 딸려가지고 어음 결정 못하면 나 저기 처벌받을 수 있잖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잖아. 어음 때문에 결정 못하면. 그러니까 TT 방식 후보를 아니면 안 해. 그럼 이때 또 고민에 빠지는 거죠. 야 이거 믿고 해야 되나? 그죠? 예.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TT 방식 후불이나 추심 방식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방식이다. 따라서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한 협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힘이 있다면 어느 정도 LC를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100% 여러분들이 힘의 우세가 있다.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TT 방식 선불로 하자. 이게 제일 좋은 거죠. 물론.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또한 수출 대금의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적한 다음에 그 다음날이 됐든 그 다음날이 됐든 은행에 바로 청구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바로 대금을 지급해 준다라는 거죠. 언제요? 그 자리에서 즉시
서류만 심사하고 바로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물론 그 돈을 개설은행한테 직접 청구해서 받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은행에다 청구하면 은행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은행이 개설은행에 청구해서 받고 이 과정은 나중에 따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은행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선적한 다음에 여러분들 은행에 가셔가지고 선적서류와 환원을 제시하면 은행이 신용장하고 여러분들이 제시한 서류하고 이렇게 쭉 맞춰봐요. 이걸 서류를 심사한다 그래요. 그 시간이 대략 한 2-30분이면 충분하죠. 예. 그래서 딱 이상이 없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용장을 근거로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뭔 얘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LC를 받게 되면 로컬 LC를 개설할 수 있어요. 예. 로컬 LC라는 거는 뭐냐? 국내 내국 신용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받은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원자재 구매할 때 제조업체한테 원자재 제공하는 업체한테 공급업체한테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게 아니고 또 베이비 LC 그러니까 그 신용장을 개설해서 그 현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100만 불을 오더를 받았고 9만 불어치를 만약에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럼 9만 불어치 구매할 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9만 불짜리 국내에서 내국 신용장을 발행해 주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가서 아니면 요즘 그 EDI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그냥 내국 신용장을 9만 불어치를 발행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선적한 다음에 은행에 가면 10만 불짜리 받고 9만 불어치를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 줬으니까 그 9만 불어치에 대한 거는 은행이 미리 주게 돼요. 제조업체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차액의 만불만 받아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원자재 및 완제품 조달이 가능하다. 로컬시 개설로. 이해가 되시겠죠? 만불짜리 일시 받으면 현금이 필요 없어요. 9,000불짜리 10만 불 받았으면 예를 들면 만불이 여러분들 마진이다. 그러면 9만 불 오픈해주고 그 다음에 오픈해주면 제조업체가 여러분들한테 납품한 다음에 은행에 가서 9만 불을 자기가 찾아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은행에 10만 불짜리 갖다 주면 은행에서는 9만 불을 제외한 만 불만 준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겠죠? 되세요? 그 다음에 안 되신 분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010-2253-2709요. 제 썸네일에 보면 전화번호 있어요. 썸네일 이렇게 잘 보세요. 썸네일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입사에게는 납기를 통지할 수 있고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신용장에 보면 선적 기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요? Latest date of shipping 아니면 latest shipping date 이걸 보통 우리는 SD라고 그래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SD 야 선적일이 언제니?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SD가 언제니? SD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날짜를 안 지키면 바이어가 돈을 안 줘요. 그건 당연히 안 주죠. 그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따라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선적 날짜를 통지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물론 계약서에 써 있는 선적 일자가 신용장에도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용장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러니까 조건부 지급 확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적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에 선적기일이 명시가 딱 돼 있어. 9월 1일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9월 2일 날 선적을 했어. 그건 대개는 지급 거절해요. 아니면 물건을 받아주더라도 야, 그 대신 너 손해배상해. 해서 먼저 돈을 일정 부분을 송금을 해줘야만 오케이 하고 받아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신용장에 관한 국제규칙이 존재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신용장 거래할 때는 요 ICC라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UCP라는 이 국제규칙에 따라 가지고 거래를 하도록 돼 있다. UCP가 전체 1조부터 39조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UCP라는 거는 국제적인 강행법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어떤 게임의 룰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 UCP가 적용이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은 신용장에 딱 그렇게 써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discredit, credit 하는 게 뭐냐면 신용장이에요. 신용장은 letter of credit, 아니면 credit, 아니면 뭐 documentary credit, commercial credit,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편의상 그냥 다 신용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discredit is subject to UCP 600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UCP라는 건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신용장 통일규칙, 영어로는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the Documentary Credit 이거의 약자예요. 한국말로는 신용장 통일규칙. 여기에 따라 가지고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쭉 말씀드릴 내용들이 다 UCP에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것들을 제가 쉽게 풀이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신용장 거래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신용장 거래 당사자의 의무는 뭐다. 신용장의 내고는 어떻게 한다. 신용장상의 서류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모든 얘기들이 거기 나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UCP 600을 공부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개 뭐 무역하는 사람들이 UCP 600을 뭐 하나하나 공부하고 하지는 않아요. 물론 저는 그 제 채널 무역 타짜 채널에 UCP 600 조항 해설을 제가 쭉 해놨어요. 하다 중간에 그만뒀구나. 39조 중에 한 10몇 조까지 했나 하다가 딱 중단을 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제가 게을러서.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보칙들이에요. 보칙들이고. 그 다음에 ISBP라는 건 그거예요.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그래서 신용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분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UCP를 제정한 ICC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세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예. 그러나 대개는 이거를 여기에 따라 가지고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 근데 물론 나 싫어? 그럼 안 따라도 상관은 없어요. 법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그러나 대개는 따른다라는 거죠. 자,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UCP 600이라는 거는 게임의 룰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용장에서 딱 이 신용장은 UCP 600을 따른다라는 말이 안 써 있으면 그거는 안 따라요. 그러니까 UCP가 없는 거나 적용을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요. 모든 신용장마다 디폴트 값으로 딱 찍혀 있어요. 이거는. 안 찍힌 건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신용장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양식이 거의 통일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 몇 개만 이렇게 쭉 한번 해설을 들어보시면 신용장 보시는 건 어렵진 않아요. 물론 영어를 난 전혀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은 안 계실 테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쓴 교재에서 마지막으로 은행의 신용의 바탕을 둔 거래다. 이거는 뭐냐면 여태까지 한 얘기예요. 지급인이 은행이다. 채무자가 은행이다. 외상거래지만 은행의 돈을 직접 자기 은행 돈으로 지급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자기는 바이한테 받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은행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그러니까 외상이지만 안전하구나.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그쵸? 오빠가 돈 꿔달라고 그럴 때 아빠가 야 오빠한테 꿔줘. 그 돈 아빠가 줄게. 아빠한테 달라 그래. 그리고 아빠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 확인서 해가지고 아니면 유식한 아빠라면 신용장 해가지고 써주게 되면
오빠한테 돈 꺼줄 때 안 불안하잖아요. 그죠? 아빠는 돈 많으니까. 예? 아빠 나름이라고요? 아니에요. 되게 아빠는 다 돈 많아요. 아빠들은 돈 많아요. 아빠들은 돈 없어도 딸내미한테는 돈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은 가뿐하게, 그래도 15분 됐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네요. 아주 화창해요. 네. 자, 그래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어, 부탁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 정말 시간 내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재능 기부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이 너무 적어요. 예, 저는 재능 기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조회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 많은 분이 보시면 저는 기분 좋으니까, 많이 좀 이렇게 날리기도 해주시고, 남들한테 억지로 막 보내주기도 하세요. 그냥 무역 소리만 나오면 무조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